정직한 리딩, 투명한 리딩, 확실한 수익, 비중인 깡패다.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네, 변동성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시장이 왜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장 긴급 점검하고요.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방송, 예,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요. 반갑고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왜 시작이, 하락이 나왔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고, 자. 오늘 일단 코스닥 지수를 봐야겠죠. 요즘에 한번 시장이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첫 번째, 무슨 개편식 해버립니다. 그냥 고점 대비해가지고요. 1.5% 정도 가까이, 네, 시장 하락이 순간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쯤부터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방송하고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1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하락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장 마판에 하락이 살짝 멈추긴 했지만은, 뭐 V자 반등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하락이 멈췄다.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왜 하락이 왜 나왔냐?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었던 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전일 나스닥 증시가 이제 1%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오늘 밤에 FOMC 관련해서 뭔가 저금리 기조, 제로금리가 뭐 2023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상 증시에는 좀 선반영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증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뭐 증시가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으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수급, 돈의 힘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오늘 900선을 살짝 돌파하면서요. 905선까지 예, 돌파를 하면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어느 정도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차익 매물이 출회했고, 또 당긴 매물들이, 오늘 좀 매도가 매도를 불렀고, 그래서 투매로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좀 크게 키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 말고, 잠시만요. 제가 뉴스를 너무 많이 띄워놔가지고, 잠시만. 네. 요거. 여기 있다. 자, 바로, 요 뉴스가 이제 딱 그 무렵에, 맞아요. 1시 무렵에, 1시 무렵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네, 다음 달 16일, 당 창건 기념일에 계기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중장거리죠.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SLBM 관련해서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참모의장 후보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주 당연히 언제든지 우리 지금 통일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정전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북한에 대한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어두고 있고 뭐 SLBM 관련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은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지금 뭐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뭐 종전 뭐 선언하긴 했지만은 뭐 일단은 지금 사실상은 휴전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서 북한에서 진짜 SLBM을 발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려감에 증폭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의 하락을 좀 키웠습니다. 도화성이 된 거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근데 실제로 경협주들을 보면요. 오히려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IT 관련 종목들이
IT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5G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더 폭을 키웠고요. 최근에 뭐 상승폭을 키웠던 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이 컸었지, 실질적으로 이제 경력주들을 보시면은 뭐 상승폭을, 장 초반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을 뿐 아주 안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됐어요. 뭐 코아스, 뭐 삼육물산, 포스코 엠텍, 아난티, 일신석재, 대아티아이, 인디에프, 그 뉴스가 나오면서 빅텍이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했고요. 오히려 경력주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은 북한에서 SLBM을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집니다. 경력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또는 IT 관련 섹터들,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일수록 하락의 크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영토에 발사한 일은 없겠죠. 그냥 어떤 뭐 시험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SLBM을 굉장히 미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SLBM을 만약에 발사를 했다, 뭐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요,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국제사회에서 완벽한 고립이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북 제재로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다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대북 제재로 인해서 가뜩이나 경제의 난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SLBM 시험 발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요, 북한이 그런 좌충수를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2판 4판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뭐 일시적인 하락이겠죠. 그것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 그 뉴스는요, 한 차례 이번 달 초에 9월 10일 날, 9월 5일도 한번 나왔고 9월 10일에도 나왔습니다. CSIS,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이 SLBM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라고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위성사진을 통해서. 근데 이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협주들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날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이게 보면은 9월 10일이죠. 뭐 예를 들어서 9월 10일 요 무렵이니까 요때 이후로 오히려 경협주들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좀 대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뭐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이게 다시 한번 합창 의장 후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SLBM 발사 가능성도 있으니까 A 주시하겠다.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차기 정권에게 북한의 뭐 존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SLBM 발사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은 늘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다. SLBM을 발사할 일은 없다. 추호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했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완벽한 고립이고, 어차피 그랬을 때 경협주가 빠진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진다. 오늘만 봐도 오늘 대표적인 뭐 경협주들은 다 대부분 다 강보합권 내에서 끝났고요. 뭐 경농, 뭐 물론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들 조정 나온 거 보면요, 뭐 칩스앤미디어, 뭐 네오셈, 뭐 AD칩스, ISC, 네페스,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뭐, 그리고 또 뭐 5G 서진 시스템, 유비커스 홀딩스, 뭐 RF텍, 뭐 이런 종목들 하락 나온 거에 비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뉴스에 대해서는 나왔던 뉴스다. 보여드렸죠. 좋았어. 이미 나왔던 뉴스고, 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어쩌면 시장이 지금 이제 고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유동성으로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하락이 나올 만한 빌미가 제공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여파로 시장이 하락이 나오기에는 좀 과도했고요. 그리고 또 막판에 뭐 하락을 좀 방어해주긴 했지만은 이 합창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발언 하나만으로 시장이 그렇게 출렁거리기에는 워낙에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이 유동성 풍부한 막대한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시장이고, 지금 또한 그게 ING 이어지고 있는데, 합창의장 후보의 이 발언 하나만으로 이렇게 출렁거리기에는 좀 과했다. 왜냐면은 워낙에 지금 과열권에 시장에 진입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약간의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는 작은 악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한번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게 9월 이젠 추석을 앞두고요. 시장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9월, 항상 우리가 추석 명절 그리고 또 뭐 설 명절을 앞두고 나서는 항상 시장 자체가 약세였어요. 왜냐면 추석이나 설날을 앞두고 나서 긴 연휴 전에는 시장이 조금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고 또 특히나 개인이 이끄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기간에 왜 항상 그 연휴나 또 추석이나 명절이나 앞두고 있을 때는 시장이 살짝 강력하게 올라간 적이 없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시장이 항상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질 때는, 어떤 악재가 노출된 다음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확 하락이 나왔다 금방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왜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항상 약세였냐,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력하게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예.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 지금 가뜩이나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뭐 추가 부양책 여부도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 또 가뜩이나 이 상황에서 북한이 뭐 SLBM 관련해서 뭐 발사 한 해 만에 또 그런 뭐 이상한 징후가 포착됐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100명대 초반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냥 계속 이게 뭐 약간의 줄어들고 늘어나고의 차이이지, 계속해서 확진자는 뭐 아직까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완벽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 올 3분기나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것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게 또 코로나19가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또 내년 정도로 좀 이제 미뤄졌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연휴 동안 지난번에 4일 정도의 연휴가 있었죠. 네. 관복절 이후에 대체 휴일까지 있어가지고 한 4일 정도의 연휴가 있었었는데, 3, 4일 정도.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차트를 보면은 요때였을 겁니다. 8월 15일. 요때죠? 이게 딱 뭐야? 그 3, 4일밖에 안 되는 그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살짝 흔들렸다가 연휴 끝나고 나서 4.80까지 빠졌고, 하루 쉬었다가 또 4.1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휴, 그 불확실성, 가장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날과 명절을 앞두고는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구간대에서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요. 물론 뭐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밤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한 차례 더 시장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900선에서 이 한 860선, 70선 이 전후로 좀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추석 전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가 지금부터는 시장이 막 강력하게 올라가네, 빠지네, 폭락하네, 이런 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시장이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게 어떤 종목이 예전처럼 수급이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시장이 상승이 나와도 지금처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그 모든 종목들이 다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만 다 1일 천하로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나갈 만한 수급 주체라도 추가적인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순간적으로 확 수급이 쏠렸다가 확 빠져버리고, 수급이 확 쏠렸다가 확 빠져버리고, 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9월달에는 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지금도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 50조, 60조 이상 넘어가는 예탁자산, 풍부한 예탁자산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현재 지금 미선물 또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중국 상해 증시는 뭐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수준 아니고 0.36%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럼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굉장히 내성이 생긴 상태인 건 맞아요. 뭐 지금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중국 대리기가 더 강해질 거라는 건 당연히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도 지금 약간 속된 말로 똥줄이 탈 겁니다. 예,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지금 자기 부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조용하고 미국 또한 뭐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예전만큼의 큰 관심권 밖으로 넘어간 것 같고, 근데 다만 10월 달에 여전히 미국과 북미 간의 깜짝 서프라이즈 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관련 종목들이 경영주들은 크게 하락이 나왔겠죠.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근데 또 어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과 또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 그 모멘텀과 기대감이 사실상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호재, 또 북한에서 뭔가 지금 이거는 추측인 거고요. 북한에서 어떤 유화정의 제스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화해의 손짓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 경협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일 제가 그래서 푸른지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악재가 나오면서 약간 밀렸던 건데, 오늘 뭐 장중에는 뭐 그래도 뭐 2~3% 정도 상승 흐름 나와줬고, 오늘 사실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없습니다. 장 초반에 경협주들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제가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잠시만요. 잠시만요. 보면서 말씀드려야겠다. 네. 오늘 푸른 기술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또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던 거였죠. 네.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던 게, 오늘 이게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거의 6.82, 거의 제가 목표가 대비해서 거의 쬐끔 남겨놓고 터치하기 직전 가격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일과 오늘 마찬가지로, 전일 제가 말씀드리고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상승흐름 이어졌었고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장중에 6.82%까지 상승흐름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거의 목표가 아주 쬐끔 1,700원 앞으로 700원이었으니까 목표가가 오늘 장중에 1,500원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이름이 생각났어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그 총리로 취임이 됐죠. 네. 근데 아베를 계승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밝혔던 만큼 한일 갈등 수혜 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FANM이라고 OLED 패널 관련해서 증착 공정의 필수 소재 국산화에 2014년부터 국산화 작업을 시작했고,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정도에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반도체 물류 장비 관련해서 병원용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기 시장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의 수혜 섹터로도, 수혜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외에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예요. 네. 카카오 뱅크 관련해서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드렸었는데, K사인도 제가 말씀드리고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거 상승했던 이유, 이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드림 시큐리티. 오늘 시장은 뭐 변동성이 나왔지만, 뭐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고, 제가 최근에 보안 관련해서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뭐 K사인도 있고요, 뭐 라운시큐어도 말씀드렸었는데, 드림 시큐리티는 어떻게 보면 참 모멘텀 부자, 팔방 리인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도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 종목이, 네,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개인정보 인증 서비스 전문 업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통합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생체 인증 관련해서 라운시큐어와 비슷하죠. 라운시큐어는 생체 인증 관련해서 우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거고, 드림 시큐리티는 생체 인증도 하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DB 암호화 보안, 예,
또 DB보안 관련해서는 K사인이 1등이죠. DB보안, 그리고 스마트 인증, 뭐 4차 산업, 여러가지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양자암호와 블록체인 이 두 가지의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디지털 뉴딜과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마지막 피날레 는 제가 보안 관련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가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세계 시장의 지금 양자 암호 시장의 규모가 9조 정도 돼요. 근데 양자 암호 보안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아마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삼성 SDS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80억 규모의 18개 은행 공동으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와 함께 참여한 기업입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그럼 양자 암호와 블록체인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고, 또 생체 보안, 근데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 여러 가지 보안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근데 드림 시큐리티가 왜 지금 현 시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숨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어저께 카카오 관련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따가 S24도 있고요. S24 홀딩스도 있죠. 여기 차트가 안 나오네. 예. 어저께 상한가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과도했어요. 왜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부로부터 이 현상 나오고 조정이 나오니까 그 수급이 그대로 내년에 상장 예정인 카카오 뱅크 관련 수혜주들로 수급이 집중된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 지분도 뭐 1% 정도 갖고 있는데 좀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고, 물론 뭐 지금 비상장에서는 뭐 지금 뭐 시총이 이미 46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은 너무 좀 이르다. 넷마블도 마찬가지. 넷마블도 카카오 뱅크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없는 게 없죠. 빅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한국금융지주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전일의 상승은 좀 과했다라고 보고 있고 좀 과열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 뭘 봐야 되냐? 드림 시큐리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뭐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도 아주 잘 끝났죠. 뭐 7.62, 8.53까지 끝났고 현재 시간에서도 3.36%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왜 카카오 게임즈의 숨은 수혜주냐, 지분은 없어요. 지분은 없는데 왜 카카오뱅크의 숨은 수혜주냐라고 말씀드리면, 카카오에 관련된 모든 보안은 드림 시큐리티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정말 편하죠.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블록체인 보안, 서버 보안도 얘네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카카오뱅크에 여러분들 써보셔서 아시죠? 막 모임 통장도 만들 수 있고 바로바로 그냥 클릭하고 보내기만 하면요, 어떤 뭐 다른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보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체할 때 들어가는 그 보안 인증 솔루션이 드림 시큐리티가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뭐 대출 받을 때도 본인 인증을 해야겠죠. 드림 시큐리티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할 때도요, 드림 시큐리티가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돈 보낼 때도 드림 시큐리티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안 인증 관련해서. 그리고 또 네이버랑 또 카카오에서 QR코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전자 출입명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출입명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이제 카카오 어플을 통해서 QR코드로 이젠 어디 뭐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뭐 식당이나 출입할 때 그걸 보여주고 하는데요. QR코드를. 그것 또한 보안 솔루션을 드림 시큐리티가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이제 언택트 시대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사업에 드림 시큐리티가 다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럼 카카오와 함께 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4차 산업이든 스마트시티든 디지털 SOC든 뭐든 간에 어차피 보안이 생명입니다. 보안이 피날레고, 보안이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건 보안이에요.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되지 않아요. 5G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고 뭐든 간에. 그래서 제가 보안을 강조하는 건데 보안이 뭐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드림 시큐리티가 이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은행 업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안 업무. 근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모든 18개 은행에 다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이 삼성 SDS와 함께 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융 관련해서 또 뭐 공공기관의 보안 관련해서 드림 시큐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K사이트, 라온 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간에 이 보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구나. 네. 알겠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그래서 오늘 이유 있는 상승이죠. 이유 있는 상승이고, 지금 뭐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가려고 그러네. 네. 갑자기 상한가 가려고 그러네. 그죠? 네. 하여튼 상한가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참. 자, 드림 시큐리티. 바로 내일 목표가 터치하겠네요. 자, 아무튼, 요 종목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제가 또 뭘 하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제가? 에스코넥이란 종목을 했죠? 예. 에스코넥이란 종목을 했습니다. 에스코넥. 에스코넥이란 종목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이거 풀리나 봐야겠다. 드림 시큐리티.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일자리 관련 종목이에요. 네. 일자리 관련 종목인데, 저출산과 함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죠.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일자리 관련해서 물론 뭐 캐캐묵은 섹터이긴 해요. 정책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많잖아. 뭐 해저 터널 관련 종목들도 있고요. 뭐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도시재생 관련 종목들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 정책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가장 대표가 되는 건 일자리 관련 종목이에요. 근데 일자리 관련 종목들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일자리는 바로 한국판 뉴딜과도 연계가 됩니다. 네. 일자리는 한국판 뉴딜과도 연계가 돼요. 왜냐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어차피 한국판 뉴딜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전 그렇게 봐요. 어차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 지금 코로나 19가 이제 갑작스럽게 뭐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뭐 전 세계를 이제 한번 뒤흔들었죠. 네, 지금도 ING 중이고요. 근데 한국판 뉴딜이 나왔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주된 목표이고 플러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현 정부도 그렇고 나중에 뭐 차기 정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거를 계승해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과 일자리, 뭐 저출산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어차피 차기 대권 후보가 누가 됐건 간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예요. 근데 이제 그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 에스코넥이랑 뭐 사람이 뭐 윌비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에스코넥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인터넷 채용 서비스 업체인 커리어넷의 지분을 76.8%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 종목인데, 얘네가 이제 삼성전자 1차 협력 기업입니다. 뭐 중국 베트남에도 공장을 두고 핸드셋, 태블릿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KH바텍이 문제는, KH바텍이 얘네가 이제 외장인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었고, 어떻게 보면 폴더폰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얘네가 독점을 했었는데, 에스코넥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서진 시스템도 이젠 그 소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힌지 관련 소재가 납품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럼 이거 봤을 때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SK랜다. 외장 힌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주가적인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일자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외장 힌지 관련해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에스코넥은 여러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일비스나 뭐 이런저런 종목들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네, 에스코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됐죠? 여기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게 보시면은 달릴까 말까 뭐 저보다 보시면요, 저는 그냥 모든 걸 공개합니다. 뭐 올라간 종목만 말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왜냐면 제가 오늘 뭐 한창이라든지 뭐 경협주도 오늘 아침에 상승 나왔죠. 네. 어떤 타이밍에 제가 경협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어떤 타이밍에 제가 보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어떤 타이밍에 제가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차가 이미 급등 나온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고, 요거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 보면 나오겠죠, 그죠? 네. 제가 뭐 프롬기수, 이거 오늘 거고요. 어저께 거구나. 오늘 거 안 나왔고, 이게 보면은, 아이고. 어디 갔어? 예. 뭐, 이거 어저께 거고, APS 홀딩스를 어떤 타이밍에 제가 말을 했는지, 한국컴퓨터, 어떤 타이밍에, 삼화전기, 바로 목표가 터치했죠. 어떤 타이밍에, 라운시큐어, 이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거 뭐야. 솔리드였죠. 솔리드도 어저께 반등 나왔죠. 화승인더, 이노메트리도, 저거 뭐야. 삼화전기랑 같이 바로 목표가 터치했고요. 일진전기, ICD, LB세미콘, VTGMP, 동화화성, 옴니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언제 동화화성을 어떤 타이밍에 수소차 관련해서 다 급등 나와서 말한 게 아니라 급등 나오기 직전에 누가 말을 했는지, 급등 나온 다음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급등 나온 다음에 그땐 좋아 보이는데 그 전에 누가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뉴지랩을 누가 어떤 타이밍에, 서진시스템을 어떤 타이밍에, 삼보모터스를 어떤 타이밍에, 큐로컴이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지난주에 누가 수소차에 대해서 말을 했는지, 넷마블, 넥스트비티, 그죠? LB세미콘 다 마찬가지죠. 액토지 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30일날 바로 급등 나오고, 넷마블, LB세미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삼보모터스, K사인, 동방솔리드도 다음날 다 20% 급등 나왔고요. 보락, 지금이야 급등 나오지 누가 말했냐고. 두산퓨얼셀, 아미코젠, 우리도 휴브레인, 효성OMB, 나라MD, 엔게임, ISC, CJ시푸드, 삼화전기, 신도기현 지금도 급등 나오고 있죠. 봐봐보세요. 제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시장의 트렌드를 잇고 있는지 한번 잘 봐보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와중에서 뭐 한두 개 뭐 샀는데 내 건 빠져요 이러지 마시고, 전 확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되면 그 분 거 보고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저보다 확률이 높은 곳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어떻게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있고, 어떤 한 섹터를 제가 고집 부리면서 밀어가지고 맨날 5G, 맨날 2차전지 말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마다 제 말이 맞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떤 섹터든 그때그때 시장의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트렌드라는 거는 오늘 올라가지고 경협주가 올라가니까 경협주 따라붙으세요. 2차전지 올라가니까 따라붙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달 제가 시장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장 초반에 이거 장마감 방송 초반에 시장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박스권 장세가 되던 뭐 시장 상승이 나오던 대한민국에서 저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우리 9월달에, 우리 8월달에는 우리 VIP 회원님들 계좌 수익이 거의 20% 가까이 났는데요. 9월달에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달에도 제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수익이 났는지 9월 말에 우리 VIP 모든 문자 내용을 공개할 거고요. 그 수익에 지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누가 시장 트렌드를 잘 보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종목을 누가 가장 시장에서 핫한 종목, 보락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뭐 급등, 뭐 스치마 상한가에서 3번 모터스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목표가 터치했던 거였고, 그죠? 음봉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올라간 종목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최근에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관련 종목이 좀 올라갔다. 그럼 이낙연 관련 종목 추천. 내일 만약에 뭐 수소차 관련 종목이 올라간다. 그럼 수소차 관련 추천.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의 트렌드를 누가 잘 알고 9월달에 우리는 잦은 매매보다는 선택과 집중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고요. 예, 아니다. 나는 그냥, 혼자 해도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냥 방송에서 목표가 손절가 정해드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실 분들은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진짜 포트 관리를 받고 계좌 관리를 받으시면서 계좌 수익이 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오는 게 지금 좀 기회예요. 네, 오늘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오시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요령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그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는 수익이 나도 그냥 비중을 다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중 없이 뭐 비중 5%, 2%, 1%, 뭐 금액 이런 걸로는 수익률 말하는 건 의미 없고요. 모든 금액을 비중을 공개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가입 안내 있죠? 저를 클릭하고 주식 라이브에서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뭐 88만원, 116만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결제하기 누르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여기서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면은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주식 라이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가입 누르셔서 여기서 결제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날짜는 제가 하루 더 드릴 거예요. 날짜는 제가 여러분들 장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씩 더 드릴 거고요. 네,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씩 더 드릴 거고, 그리고 MBN골드 사이트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ARS를 통해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네, ARS를 통해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또 있어요. 또 방이동 하실 분들은 여기 사이트 왼쪽 상단에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 어떻게 가입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1588-0648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하면 좀 통화가 어려울 건데 계속 하시면 되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뭘 하냐면요, 정혜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VIP 전용 정혜원 게시판에서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 지난 교육 보기 클릭하셔가지고 VIP 오리엔테이션이나 주말 동안에 전문 트레이더 양성 교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번 불러드리고 오늘 임팩트 있게 금방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번 언급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연하투님 가입하셨고요. 연하투님, 예, 그리고 수익내기 원님, 예, 수익내기 원님 가입하셨고, 그리고 이용성님, 예, 성님, 그리고 태국마루님도 가입하셨는데 날짜를 오늘 날짜로 안 했구나. 예, 태국마루님, 예, 모두 가입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가입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자료 준비하려고 오늘 빨리 끝낼 거고요.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예,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신규 또 연장, 예, VIP 회원님들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계좌 수익으로, 큰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제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 여기 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늦게까지 남아주셔가지고 저를 응원해주신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스치만 사학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매일 1시 45분에 달릴까 말까 방송 출연하고 있고 스치만 사학과 월요일 수요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고요. MBN고자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장마감 방송 오후 4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보고 드림 시큐리티 매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시간에 의해서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데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듣고 있나요?